앞으로 2년 동안 뉴욕 한인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에 찰스윤 후보가 당선 확정됐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앞으로 선출될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어제 엘라바마와 조지아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20여 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여행을 막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뉴욕 한인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에 찰스윤 후보가 당선 확정됐습니다. 찰스윤 당선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뉴욕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선천적 복수국적법 등 한인사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36대 뉴욕 한인 회장에 찰스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퀸즈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 총회 및 회장 인준식. 단독 후보로 출마한 찰스윤 후보는 500여 명이 참석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445표, 반대 2표, 무효 24표, 기권 3표로 차기 한인회장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총 474표 찬성 445표를 획득하신 찰스윤 후보께서 제36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인준됨을 선포합니다. 찰스윤 후보는 투표에 앞서 진행된 공약 발표를 통해 한인사회 모든 단체들과 화합하고 협력하는 한인회장이 되고 싶다며 특히 1세와 1.5세, 2세가 함께 활동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신임 투표를 위해서 당선된 것을 저에게는 큰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공약 때 발표했듯이 저는 1세들의 화합 그리고 2세와의 단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찰스윤 후보는 또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과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갖다가 제가 한인회장이 된다면 더 동포적으로 알리고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찰스윤 신임 회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36대 뉴욕 한인 회장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앞으로 선출될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고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가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20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1%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이보다 7%포인트 높은 48%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의 58%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하지 않다고 답했고 60%는 그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최근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은 과거 여론조사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이듬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소폭 상승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원의 88%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반대 여론은 지난달 54%에서 52%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엘라바마와 조지아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20여 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잔해 수색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운데 기상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엘라바마와 조지아주에서 최소한 12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토네이도 중 2개가 1시간 사이 연달아 엘라바마주 동남부 리 카운티를 강타해 오펠리카 남쪽 5마일에서 6마일 지역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근무자들은 수백 채의 가옥 잔해를 해치며 밤새 구조 작업과 시신 수습 작업을 진행했으며 아직 잔해 수색이 완료되지 않아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발생한 토네이도로 엘라바마와 조지아주 경계에 있는 유폴라 공항과 소방서 시설이 파손됐으며 10,000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오후 9시쯤 6,000 가구 정도를 남기고 복구됐습니다. 카이 아이비 엘라바마 주지사는 날씨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주정부는 피해 가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토네이도는 정말 강력했고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희생자들의 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인 비이민 입국자는 125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의 2017-2018 회계년도 3분기 합법 이민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취득이 5,062명으로 2분기에 4,449명보다 613명이 늘어 13.8% 증가했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총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13,669명으로 전체 82만 748명 중 1.7%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체 영주권 취득자 중 아시아 국적자는 30만 3,768명으로 북아메리카 31만 351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분기 시민권 취득자는 4,225명으로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1분기에서 3분기 총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11,606명으로 전체 시민권 발급자인 54만 4,475명의 2.1%였습니다. 출입국 기록 I-94를 소지한 한인 비이민 입국자는 지난 2분기까지 125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이민 입국자는 전 세계 국가에서 3,875만 9,171명이 발급받았으며 이 중 여행비자가 3,079만 69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즈니스, 관광비자,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주가 무분별한 불법 체류자 추방을 막기 위해 경범죄 최고 형량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뉴욕주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은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뉴욕주는 경범죄 최고 형량을 현행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산안은 오는 3월 31일까지 주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주 상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과 마르코스 코레스포 주 하원의원 등은 주정부 예산안 통과 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이와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독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A급 경범죄를 선고받아 추방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절도 등 단순 경범죄자로 매년 9,00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는 법률을 시행하면서 세금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여행을 막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5만 2천 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 36만 2천 명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재할 것을 밝혔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 대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 파산했거나 세금 사기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세금 체납자는 여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완납할 시 30일 이내 여권 제재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9465 양식을 이용해 IRS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금 평균 금액이 급감해 납세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4주차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의 평균 환급 금액은 3,143달러로 지난해의 3,103달러에 비해서 40달러, 1.3%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주차의 총 환급액은 1,257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212억 달러로 45억 달러가량 적어 전체 환급 규모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또 환급 건수도 지난해의 4,050만 건보다 190만 건 적은 3,860만 건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환급금 평균 금액은 세금 보고 시작 후 첫 일주일 동안 전년에 비해 8.4% 줄었고 2주 차에는 8.7%, 0.3%포인트 더 감소했으며 3주 차에는 무려 16.7%까지 급감하면서 납세자들의 우려를 낳으며 납세자들은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과 자녀 세금 크레딧을 요청한 세금 보고를 더 많이 처리하면서 환급액이 늘었으며 앞으로 다수의 납세자들은 감세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한국계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지난 4분기에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이 분기마다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신용도, 평판 등을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뉴욕 일원 한인 한국계 은행 10곳 가운데 8곳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홉, 한미, 우리, 퍼시픽 시티, 메트로 시티, 뉴뱅크, 뉴밀레니엄 등 7개 은행은 직전 분기와 동일하게 별 5개를 받았고 직전 분기에 별 4개를 받은 노아은행은 별 5개를 기록하며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꾸준히 별 4개를 받았던 신한은행은 4분기에도 동일한 평가를 받았고 1분기부터 줄곧 평균 이하 등급을 받았던 KB 하나은행은 한 단계 높은 별 3개를 받았습니다. 바우어 파이낸셜에서 4개에서 5개의 별 평점을 받은 금융기관은 바우어 파이낸셜의 추천 금융기관 보고서에 실리게 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문제가 있다는 의미의 별 2개 이하는 좋지 않은 평점으로 분류되며 최하 등급으로 분류된 금융기관은 바우어 파이낸셜의 문제 금융기관 보고서에 등재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고객 유출 등의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올 스칼라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제한이 있어 실질 수혜자가 극히 적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시립대와 뉴욕 주립대 학부생 63만 3,543명 중 엑셀시올 스칼라십을 받은 학생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체 신청자 3분의 2는 등록 학점 미달 문제로 거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엑셀시올 스칼라십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가구 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인 뉴욕주 내 모든 가정에 수니, 큐니,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5,500달러의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연가구 소득이 11만 달러 이하인 공립대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엑셀시올 스칼라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를 4년 내에 마쳐야 하고 2년제 학교의 경우 2년간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또 학기당 최소 15학점을 등록해야 하고 15학점 이상을 등록하지 않거나 졸업 직후 타주로 취업하게 되면 장학금은 10년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변경되는 등의 제한을 둬 실제 스칼라십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극히 적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예상보다 수혜자가 적은 것으로 드러나자 큐니와 수니 학생들은 엑셀시올 장학금 지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조만간 LA 시내 모든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구의 날인 오는 4월 22일부터 LA 시내에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오는 10월부터는 식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LA시 의회는 오는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 아파트에서 우편물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 당국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LAPD는 지난 1월 24일 오후 2시쯤 웨스트레이크 지역 1300블락 웨스트 7가에 위치한 아파트에 침입해 우편물을 훔쳐 달아난 남성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남성과 여성 일당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에 침입해 우편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절도범은 스마트 키인 키포브로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간 후 위조 사서함 키를 사용해 우편물을 훔쳤다며 소포 사서함도 열 수 있는 전자코드까지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PD에 따르면 용의자는 키 6피트 3인치, 몸무게 210에서 230파운드 체구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되며 범행 당시 검은색 다저스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새로운 E-Verify 사용 의무화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1년 이내에 미국 내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E-Verify 시스템을 통해 고용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은 E-Verify를 통해 고용 자격 유무를 확인한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비의도적인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320만 투입해 주 전역에 533개의 전기차 공영 충전소를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충전소는 25개 타운 정부를 비롯해 카운티 정부 그리고 공공주차장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한인 밀집 타운인 포틀리와 레오니아, 파라무스, 리치우드, 오라델 등도 포함돼 있고 머겐 카운티 정부 청사에도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직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종교와 관련된 복장,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게 복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11년부터 매 회기마다 발의되고 있으나 매번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주 상원에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는데 올해부터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주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1일 뉴저지주 필립스버그의 퀵체크 업소에서 메가밀리언 복권이 잭팟에 당첨됐습니다. 뉴저지 주민인 당첨자는 현재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메가밀리언 측은 일시불로 수령하면 1억 6,259만 6,784달러를 타결되며 복권을 판 업소에는 3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당첨금 2억 6,700만 달러는 올 들어 두 번째 많은 액수이며 내일 당첨금 4천만 달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 18도, 섭씨 영하 8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가끔 흐리고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